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지난주 금요일 밤에 나왔던 미국의 고용지표가 있었죠.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미국의 연준을 안심시키기에는 조금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뉴욕 증시 밀렸고요. 게다가 오늘장 우리 증시도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조금 버텨주나 싶다가도 어느새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2400선이 위태롭게 흘러가고 있는 오늘장의 모습입니다. 네,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켠 모습이네요. 예. 그래도 우리 시장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재해 관련주, 그리고 가스 관련주까지 좀 좋은 흐름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 반영해서 저희가 오늘도 대진표를 짜봤으니까요. 이상형 월드컵 저희와 함께 미인주 투표해 주시고요. 그 전에 먼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우 전문가님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두 분과 함께 꼽아본 오늘장의 특징주 8개입니다. 지금부터 대진표 공개를 해드리죠. 자, 8강의 1라운드 대결부터 보겠습니다. 현대라는 빅네임을 안고 있는 두 종목인데요. 대표적인 조선주 그리고 자동차를 붙여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 공급 계약 소식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조선주, 바로 현대중공업이 먼저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 장에서 야금야금 올라와서 어느새 20만 원을 다시 녹화하고 있는 완성차 현대차의 대결입니다. 잠시 후 1라운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2라운드 전기차 관련한 두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플라스틱 관련주로 자주 거론된 종목이죠.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공장이 건설되는 이 조지아주에 신공장을 착공하면서 매출 증가 전망을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 화신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 시행을 앞두고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종목 간의 승자 잠시 후 2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자, 이어서 3라운드 대결입니다. 이번에는 가스 관련주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석유나 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니까 상사주들이 모처럼 활약을 했었죠. 자,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 LX 인터내셔널이고요. 오늘 신고가까지 씁니다. 자, 그리고 가스 가격 강세로 주가 끌어올리는 종목 중에 이 종목도 빠질 수가 없죠. GSE 오늘장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종목의 승부 결과는 어찌 될지 3라운드를 지켜봐 주시죠. 네, 마지막 4라운드 배터리 관련주와 재해복구 관련주 올라와 있습니다. 삼형 SNC는 170억 원 규모의 배터리팩 감지 모듈 개발이 국책과제로 선정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재해복구 관련주인 코리아 ESE는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오늘 이렇게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만나보시죠. 자, 그러면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종목 대결로 들어가 보기 전에 오늘은 시장 이야기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즘 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역시 굉장히 빠른 순환매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속도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이거 참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자, 거기다가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동안 좀 죽어 있었던 섹터나 종목 쪽에서 반등이 스물스물 확인이 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요즘 장에 5G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 네. 2차전지 내에서도 못 갔던 종목들 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이 타이어 종목들이 갑자기 솟구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부터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흙 속의 진주 어떤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진흙 속의 진주가 있습니다. 네. 자, 저는 의외로 지금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여름 시즌을 했는데 대형 그 극장들에 어찌 보면 지금 영화들이 많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또 이번 공조2가 또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게 수익군으로 가려면 최소한 이게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약간은 다들 지금 뭐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범죄의 도시 2 이후로는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마진까지 올라오는 데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예상되는데 저는 그래서 드라마라든 컨텐츠, 영화와 영화사들 조금 다시 한번 재조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CGV부터 시작해서 CG ENM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지금 극장가들도 지금 요금을 조금씩 다 올리고 있는 추세예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전기요금, 가스요금 다루듯이 같이 어차피 공공요금들이 인상되기 때문에 좀 한시름 난다고 좀 봐지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표면화되지 않고 있는 이는 종목인 업황보다는 투자자들이 창업 투자사들이
오히려 이렇게 엔터 쪽으로 좀 많이 중심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전에는 게임주에 네. 많이 들어갔는데 그렇죠. 지금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엔터 쪽 드라마 영화 쪽 산업에 많이 들어갔다고요. 이번에 끝났던 드라마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 보셨지 않습니까? 상당히 올랐는데 대단했죠. 그렇죠. 그 16부작을 만들기 위해서 200억을 들었어요. CG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래가 진짜 하늘에 떠다니는 느낌 같이 너무 잘 만들었는데 몇 편 나왔죠? 그렇죠. 광고가 예. 좀 글 안 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거의 광고를 많이 없더라고요. 안 네.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깔끔한 어쩌면 감동적인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네. 그런 지금 세계적인 분위기가 지금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그런 우리 국내 드라마와 영화가 가지고 있는 좀 약간 정이 있어요. 네. 우리가 서양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컨텐츠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도 한 번씩 계속 이렇게 순환매적으로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면 되고요. 아까 네. 타이어 말씀하셨는데 타이어 종목은 제가 차트를 보면 넥스니드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보면 꼭 240일 그러니까 예. 이동평균세 보면 꼭 한 번은 슈팅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이 이 지점이라 저는 봐지거든요. 약간 반짝 느낌. 예, 반짝이죠. 반짝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찌 보면 2차 전지 다 끝나고 자동차 그다음 부품주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타이어가 차량이 많으니까 이렇게 간다. 뭐 특수 타이어 우리가 뭐 올라가는 항공기 타이어도 아니고 일반 타이어를 대부분 주로 많이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한 또 한번 언론 이슈적인 부분에서 수급이 조금 몰린다는 점은 한번 해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거라 보고요. 예. 저는 사실은 흙 속의 진주, 진흙 속의 진주는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일단 해운사예요. 해운사. 자, 이유는 해운사 많이 뭐냐면, 좋습니다. 네, 진짜 너무 좋은 예. 종목인데 주가가 안 가는 이유는 일단은 지금 무역 수지가 되게 적자지 않습니까? 네. 예, 적자지만 수출이는 무역을 일단은 해운사들은 가지고 오고 갖다 주고 일단 배송의 업무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운임 수지만 조금 오른다면 충분히 지금 우리 평가를 내릴 때 보면 너무 바닥권이라고 저는 특히 H&M 같은 경우는 바닥권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매불망 HMM 도대체 언제 상승하냐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기다리면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예. 지금 네옴시티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강 르네상스, 그 다음에 수도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를 이제 재개발이나 레노베이션 하게 되면 건설주는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네. 건설에 관련된 이렇게 부시거나 그런 건설 장비 업체들이 조금 들 거예요. 근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건설 장비보다는 두산 바켓 같은 그런 종목들도 사실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해외 수출권도 사실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장에서 좀 약간 좀 이렇게 표면에 좀 많이 오르지 못해서 안타까운 종목인데 예. 작년에도 두산 바켓이 상당히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봤을 때 1년의 종목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은 꼭 한 번에 슈팅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해운사와 건설, 그러니까 장비 쪽은 한번 계속 지켜보시면 분명히 지금 이 어려운 악장에서도 수익을 한번 줄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예. 그 점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로 전문가께서 꼽아주신 흙속의 진주, 바로 건설 장비, 해운주 이쪽을 주목해 보시라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네요. 네, 그럼 김영우 전문가님께도 질문을 네. 드려볼게요. 흙 속의 진주 어떤 종목이 될까요? 일단 제가 게임이나 아니면은 네. 바이오주들 하반기에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맞습니다. 게임주들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일단 매크로 환경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거는 다 아실 겁니다. 네. 지금 긴축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금리 인상도 이번에 잭슨홀 미팅도 매파적 발언 한번 하면서 기술주들 다 끌어내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매크로 환경 자체를 뭔가 극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으면은 이게 주가가 빨리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만한 이런 실적도 그렇게 보이고는 있지 않습니다. 네. 게임주들 자체로는 봤을 때. 그런 점에서 뭐 이러한 현상, 이런 매크로 환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내년에 상반기는 넘어가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실적 전망치에 대한 그런 하향 조정 기다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8월 달에 실적 발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컨센서스가 되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게임주들은 아쉽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매크로 환경을 이길 만한 그런 실적주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뭐 거의 대부분이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플랫폼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NHN, 뭐 NC소프트, 카카오, 컴투스 상당 수준 다 하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나마 이 전망치 조정이
조정이 없었던 부분이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아니면 W 게임즈, 웹젠 이런 종목들은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 차라리 그런 종목들을 지켜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카카오 게임즈를 보시면 지금 우마무스메가 일단 성공을 했어요. 예. 그렇죠. 성공을 했는데 네. 하반기에 어떻게 본다면 이 하이 문화 서브컬처가 생성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여전히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RPG 게임이 에버소울이 연내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카카오 게임즈는 그나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거기다 이제 크래프톤을 한번 보자면 이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찍으면서 이 저점으로 찍었지만 이 라이브 게임 자체의 그런 안정적인 레벨, 이익 레벨은 예. 분명히 확인이 되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밸류에이션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PER이 거의 15배 정도 수준인데 네. 타 업체에 대비해서 좀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크래프톤도 조금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주가 너무 내려갔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컴투스를 한번 보자면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서머너즈와 크로니클이 지금 8월 16일에 출시가 되어서 매출이 거의 5위에서 10위 정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순위라면 회사랑 시장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 부합을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컴투스 같은 경우에 제가 메타버스에 대한 그렇죠. 그런 이익 체력, 그러니까 밸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준비를 해놓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지난주만 봐도 메타버스 다시 가나 싶은 그렇죠. 움직임도 좀 맞아요.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맞습니다. 내려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분명히 매크로 환경은 좋지 않으나 예.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는 메타버스, 뭐 2차 전지, 폐배터리, 우주항공 이런 종목들은 어찌됐든 발전해야 되는 산업, 그렇죠. 이런 산업들에 있어서 수혜주들을 골라냈을 때는 굉장히 큰 수익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고 이렇게 네.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주도주가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거의 하반기를 주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후발 종목들이 지금 개선이 될 거냐, 개선 움직임이 보이느냐, 그런 부분들 한번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2차 전지는 뭐 실적이 성장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네. 그거는 당연한 부분이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IRA 감축 법안에 따라서 이 미국 대통령의 그런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예. 거기다가 이 또 한 번 또 부각이 되는 게 원자재법. 원자재법에 대한 부분들이 대두가 되면서 네. 유럽향 배터리 소재를 독점 공급하는 그런 소재 업체들이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또 펼쳐질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속에서도 여전히 이런 2차 전지 쪽 포트는 여전히 담아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있어서 지금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 E&D 네. 이런 종목들도 네. 지금 글로벌 전구체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현재는 한 76%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 예. 국내 업체들이 이런 의존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여가면서, 특히 이번에 미중 갈등이 일어나면서 의존도를 줄여간다면 또 반사 이익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핵심 소재 부분에서는 뭐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을 얘기를 해보면 예. 이 OLED 중간체 제조에 필요한 그런 합성 기술을 양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의 그런 갈등 구조 자체가 이 매크로 환경으로 하나의 그 큰 영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네. 그것들을 우리는 역으로 한번 이용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을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반짝 빛나는 종목군 어디로 볼 수 있을까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종목 대결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8강의 1라운드부터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대 현대차의 대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주 뭐 굵직한 종목들이 들어와 그러네요. 있는데 여러분의 선택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현대중공업 대 현대차. 최인호 전문가님, 두 종목 가운데선 어디로 가야 될까요? 현대차. 현대차? 아주 쉽게 말씀을 또 항상 해주셨습니다. 현대차를 현대차죠. 골라주는. 네. 떨어지더니 여기 올라왔지 않습니까? 제가 말 맞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네, 현대중공업과 현대차, 현대차로 바로 가주셨고요.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저도 현대차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조선보다 자동차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러네요. 최인호 전문가님. 네. 근데 조선주, 조선 기자재 이쪽 흐름 굉장히 좋지 않았나요? 좋죠. 맞아요. 이렇게 달러 많이 지금 같은 예. 강달러세에서 우리나라 달러 보유액도 높이주는 어찌 보면 효자지만 예. 제조업의 한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수주 잔고는 되게 높을 수는 있어요. 지금 네. 계속 지금 그 파나마를 통할 수 있는 최대 규모를 지금 또 8,800m 제곱급의 또 배럴들도 계속 선주하고 지금 LNG 선에 거의 어찌 보면 거의 최고 그렇죠. 시점이라고 좀 네. 봐지는데, 그렇다면 이
이 하나의 어셈블이 전체적으로 통키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하청과 도급 단계에 있어서 사실은 수익적인 구급과 지불 방식에 대해서 좀 조선이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상대적인 그 상황에 봤을 때는 조선업은 조금 아직 멀었다. 그리고 저 기대 수치가 높은 어찌 보면 새로운 신기술이 엔진 신기술 아까 말씀 수소라든지 네. 뭐 이렇게 암모니아 관련된 엔진이 뭐 내연 기관이 나온다면 좀 발전할 줄 모르겠지만 아직 예. 멀었다. 현대차는 제가 말씀드렸죠. 반토막이 되더라도 언젠가는 올라오고 네. 왜냐하면 워낙 여러 개의 통합되어 있는 신기술과 그다음에 제조회사들과 벤더들이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찌 보면 산업군 중에서 어찌 보면 되게 큰 산업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감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업종이 올라가더라도 이 회사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도 이 미국이 어찌 보면 이제 인플레 감축법에 들어오고 자기네 차를 7,000불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공사를 네. 현대가 중공업도 있고 건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기 단축하면서 그냥 2공수, 3공수 돌리면 충분히 2년이 아닌 1년 네. 안에도 충분히 공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지금 예. 유럽이라든지 일본 자동차 기업이 계속 미국에 컴플레인 걸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왜 이 같은 테슬라만 이렇게 잘해주냐 하고 있는데 미국은 요동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국가니까요. 예. 그래서 현대는 안 된다 싶으니까 일단은 먼저 빨리 건설로 승부해서 일단은 조지아 공장 지금 30만 대 플러스 알파로 해서 조기 확대를 검토 중이고 지금 최대한 빨리 지금 어째 부진이 있으니까 지금 네. 지을 생각이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기대감이 상당히 더 앞서죠. 그러니까 결과로는 없지만 지금 기대감에 지금 계속 20만 원을 지금 찍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딱 20만 원이죠. 예, 자 20만 원이죠. 자,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가 상승 여러 가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김용훈 전문가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아무래도 조선보다는 뭐 전기차 또 수소차, 자율주행까지 이게 조금 더 미래의 먹거리에 가깝다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조선도 지금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27년까지 그 수주 잔고량을 다 채워버려서 네. 더 이상 주문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호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이런 인력난만 해결이 된다면 분명히 실적이 보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이 현대차와 비교해봤을 때 현대차는 결국 이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거기다가 지금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대차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주 이런 성장성을 네. 많이 고려를 해봤을 때는 조선보다는 이 성장 쪽에 많이 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분명히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감축 법안에 따라서도 지금 12월 달에 원래 이제 엘라바마 공장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GB70을 바로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감축법에 대한 얘기들이 악재가 터졌을 때, 저는 단기적인 악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대응들을 할 수 있기 네.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이런 IRA 감축법에 대해서 크게 네. 기후로서 그냥 넘길 수 있는 지금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했던 그대로 단기 약제로 끝났어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다시 이제 다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포트에 넣어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이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특히 UAM에 대한 관심이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현대차가 지금 전시하고 있는 그런 멀티콥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미래의 그런 운송 수단을 대부분 담당을 할 수 있는 그런 현대차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봤을 때 저는 현대차 조선보다는 그래도 더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대 현대차 일단 두 분 다 현대차로 골라주셨거든요. 시청자의 의견도 어떤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이거 좀 엇갈렸네요. 그러네요. 현대차가 선방을 했지만 결국 현대중공업이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조금 더 많이 바뀌어 됐습니다. 56% 득표를 했고요. 자, 그렇지만 일단 전문가 두 분의 의견이 현대차로 일치가 됐기 때문에 사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받은 현대중공업 관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네, 시청자분께서 차트상에 맞춰 현대중공업이 좀 빠지고 있으니까 눌림목이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시점이다. 근데 네. 더 떨어질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네. 일단 대형주들은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흐름대로 가시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낫다고 봐지고요. 예. 일단 현대중공업 아무튼 좋습니다. 아무튼 좋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조선이 사이클이 빨리 좀 돌아주면 좋고 목표가는 그렇죠. 15만 원을 좀 잡고 있습니다. 15만 원 네. 잡는 이유는 전 고점은 충분히 저 정도까지는 지금 뭐 상황을 봤을 때 일단은 저 현대중공업이 일단은 현대차하고도 어제 동급이라 저는 생각해요. 네. 일단은 동급에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꾸준한 관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전고점까지 기준을 잡아주시면서 15만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참고하셔서 잘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8강의 2라운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2라운드입니다. 최근에 현대차 그룹에서 해외에서 잘했다고 하죠. 이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여기저기 솟구치고 있습니다. 자, 에코플라스틱과 화신, 바로 이 두 종목이 자동차 부품으로 좀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죠. 자, 그러면 오늘장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나은 종목으로 판단이 될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에코플라스틱 대 화신 어떤 종목 골라야 좋을까요? 네. 저는 화신으로 가겠습니다. 화신으로요? 화신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의 선택은 화신이었고요. 네.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네, 저는 화신입니다. 두 분 다 오, 화신으로.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자동차 뭐 이렇게 계속 관심을 많이 갖게 네. 되는데,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일단은 화신 올려보겠고 에코플라스틱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네. 뭐 에코플라스틱은 지금 현대차가 이 IRA 감축법을 대응을 하면서 조지아 공장을 빠르게 조기 완공을 한다 그런 검토 소식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무슨 관련이 있느냐? 바로 이제 에코플라스틱에서 경량화에 대한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에코플라스틱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에코플라스틱이라면 거의 이제 세린 BNG라는 종목과 함께 이 폐플라스틱 관련해서도 좀 많이 상승세를 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에코플라스틱은 국내 거의 최대 플라스틱,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을 만드는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전기차에 있어서 이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출을 해서 만드는 그런 제품 자체가 이 경량화, 전기차는 굉장히 경량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배터리의 무게가 또 상당하기 때문에 경량하는 게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에코플러스 같은 경우에 지금 2분기 실적부터 좀 긍정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변화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 좋은 종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시가총액이 예전 네. 같으면 굉장히 작아가지고 네. 예전에 이 수소 관련해서도 묶여서 이 정치 테마주로도 많이 묶였고요. 네.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가끔 이제 이슈 하나 터질 때 테마로 엮여서 많이 움직여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뭐 안 그렇다고는 말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 지금 일단 시가총액이 점점 실적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성 자체가 이 펀더멘털적으로 이 산업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지금 이 어찌됐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그리고 그 이후에 미래차로 이어지는 그런 밸류체인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명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조지아 신공장을 진출을 한다면 빨리 짓는다면 이 에코플라스틱은 분명히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아직까지는 테마적인 성격이 좀 껴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화신은 그냥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화신, SL 이런 종목들은 뭐 워낙 대표적인 그렇죠. 자동차 네. 부품이죠. 네, 그렇죠. 실적으로 같이 견인을 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라서 뭐 화신 같은 경우 뭐 그냥 상승 추세선 따라서 그냥 아래에서 조정 자리에서 매수하면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네. 그냥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께 네. 질문 드려볼게요. 화신 골라주셨는데 네. 화신 오늘까지 해서 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많이 올랐죠. 네. 지금 근데도 분위기가 화신을 골라야 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이 종목은 현대차 상승에 전반적으로 같이 오른 어쩜 수혜주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네. 현대차는 종목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네. 차선책을 볼 수 있는 또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에코플라스틱은 이제 그 종속회사가 이제 코모스라고 해서 원래 반바하고 만드는 납품해야 되면 어디 납품하냐면 현대모비스에 납품하지 않습니까? 부품을 납품하는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연관성으로 좀 들어간 회사라고 봐지고요. 일단 에코플라스틱은 반바를 일단은 만드는 주 원료도 만들고 하니까 같은 회사라고 좀 봐지는데 화신은 지금 미국하고 인도라든지 이런 수출적인 부분에서 차량 수출을 인해서 일단 셋시가 기존으로 제일 커요. 원래 회사 자체가 셋시 원래 바디 원래
우리 포니 때부터 사시만 만드는 회사인데, 근데 요즘은 여러 가지 이제 EGMP라고 해서 EGMP 그런 부품들부터 시작해서 제품도 많이 납품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기업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보다는 좀 다양화를 많이 선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기차가 만들어지면 되게 어찌 불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이제 그 자기 가지고 있는 공장 내에서 어느 잘 안 되고 있는 거나 지금 도태되는 거는 일부분을 바꾸는 순서를 지금 모든 지금 이렇게 있는 벤더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현대차가 움직이면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하청을 우리가 받지 일거리를 못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더 빠르게 움직인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화신하고 뭐 SL 같은 그런 종목들은 워낙 실적, 그다음에 활동성, 다양성, 그다음에 성장성까지 두 개 다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2차 벤더 회사 중에서 좀 이렇게 성장성에 조금 발전성을 이루는 회사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저는 좀 합리적으로 봐지기 때문에 화신을 네.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코플라스틱 대 화신의 대결은 또 이번에도 의견 일치가 됐습니다. 화신으로 가주셨는데요.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또 이렇게 또 나뉘는데요. 네. 시청자분들은 다른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뭐 비슷하게 네. 상당히 비등비등한 승부가 됐지만 결국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최종적으로는 에코플라스틱의 우위로 갔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 두 분 전문가께서 화신으로 골라주셨기 때문에 화신을 사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에코플라스틱 관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 가격 네.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제가 에코플라스틱을 너무 잘 설명을 해드렸나 봐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바로 시청자분들의 마음까지. 네. 어쨌든 목표가는 3,900원을 지금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상승세가 네. 아우, 너무 굉장히 좋습니다. 강하네요. 거래량도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나와준 것 같고 그래서 상승세는 단기적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전고점이 3,900원까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 전고점인 3,900원까지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8강의 3라운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월드컵 8강의 3라운드 대결 되겠습니다. 가스 가격 급등했다라는 말만 나오면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죠. 대표적인 가스 관련주들 LX 인터내셔널 대 GSE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골라야 좋을까요? 네, 저는 올해는 LX 인터내셔널 한 종목만 사더라도 그냥 흐뭇하게 지켜보시면서 예. 가도 충분히 뭐 차트만 봐도 벌써 흐뭇합니다. 예, 그러니까 52 신고가 이상 계속 찍으면서 고점을 위해서 달릴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LX 인터내셔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은 LX 인터내셔널이었고요. 네, 자, 김영우 김영우 전문가께서는요. 저도 LX 인터내셔널. 그렇습니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저- 분 네. 아주 의견이 잘 맞습니다. 그러네요. 자, 두 분 다 LX 인터내셔널 골라주셨고요. 최인호 전문가님, 네. 상사주 계속 당분간 쭉 볼만한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어차피 거기는 뭐 4강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예. 이야기하기로 알겠습니다. 일단은 소외된 GSE. GSE. 예. 요게 급등락이 좀 있죠? 자, 이 종목은 이게 지역 어찌 보면 가스 배관을 수입을 일단은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 가져와서 공급하는 업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지역이 이제 서부 경남이에요. 사천 진주부터 시작해 하동, 함야 그런데 그러면 이 회사가 수익이 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많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KTX가 진주에 또 들어온다잖아요. 그래요. 그 사천. 어허. 기억나시죠? 한국항공우주. 예. 네. 혁신도시가 지금 저 놀러 만들어져요. 가봤다니까요. 그러면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단은 어허. 가스가 들어가야 돼요. 네.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덕션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연료를 쓰기 때문에 난방을 위해서라도 쓰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이어줘야 되는데 사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종목이 올랐겠습니까? 아니죠. 러시아가 가스를 갖다가 그렇죠. 독일 너네 돈 잔금 왜 안 줘? 장갑을 이렇게 어찌 보면 협박성을 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가스도 다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가스의 수급적인 부분에 조금 부분에서 약간 이렇게 올라온 거라고 좀 봐지기 때문에 이게 뭐 이 회사의 펀더멘탈적으로 올라왔다고는 저는 아예 이만큼도 생각 안 하는 그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계속 올해도 가스를 3번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수혜를 또 입을 수 있다고는 뭐 영업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LS 인터내셔널은 뭐 말이 필요 있습니까? 종합무역상사. 네. 지금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종합 상사 이야기 잠깐 좀 들어봤는데 더 이따 추후에 더 들어보도록 하죠.
네, 김영우 전문가님. 네. 김영우 전문가님도 역시나 좀 모멘텀, 성장 모멘텀과 또 실적을 보고 선택하신 거죠?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저번에 GSE 설명드릴 때는 약간 대응하기 좀 힘든 기업이다. 네. 테마적인 성격이 어느 정도 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가스 관련돼서 뭐 뉴스 하나 나오면 쭉 올라갔다가 그렇죠. 그리고 쭉 네. 떨어졌다가 계속 반복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GSE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대응을 하기 어려워서 그때 좀 힘들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러시아가 가스를 잠글 줄은 몰랐습니다. 네, 좀 심각하네요. 네. 러시아는 그 이 전쟁을 끝낼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고 네, 그런 것 계속 같습니다.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이거를 확실히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한제, 이 가격 상한제를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에서 둬버리니까 이 러시아가 기술 결함 때문에 지금 우리 가스를 못한다라는 그런 핑계를 가지고 보복성인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근데 GSE 저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농담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진주 사천에 있는 기업이라서 네. 제가 이제 공군 나와가지고 안 고른다. 그렇죠. 네, 그런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네. 꼭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그 그런- 이후에 네. 공군 형우가 되셨잖아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몰랐습니다. 애칭이 네. 있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꼭 안 고르지 않는 거 아니고 지금 시장에는 차라리 이런 펀더멘탈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지금 니켈에 대한 그런 광산 인수 건이 하나 껴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사업체들이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사업체들이 지금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매집을 하고 이 인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많이 발생을 시키고 있거든요. 니켈이면 2차 전지 원료로 쓰이는. 네, 맞습니다. 네. 네.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니켈 자체도 지금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네. 수요가 늘어난다면 가격이 또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LX 인터내셔널, 특히 LG 컨소시엄이라고 불리는 이 LG 엔솔, LG와 그리고 LX 인터내셔널, 포스콜딩스 이 컨소시엄이 지금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산 국영기업이라 할 수 있는 안탐을 지금 인수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투자 협약을 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이 예. 이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전기차에 대한 기술력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그렇죠.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시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하는 이 폐배터리라든지 이 광물 자체를 취득을 하는 그쪽으로 앞으로 또 곽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면서 이 LX 인터내셔널이 그런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두 분 다 LX 인터내셔널로 가주셨는데, 이번에도 시청자와 의견이 불일치가 될까요?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의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떨까요? 아, 이번에는 만장일치 됐습니다. 안심이 되네요. 자, LX 인터내셔널이 가볍게 승리를 거두고서요. 이 종목 바로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GSE 관련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아무튼 GSE는 뭐 지역 기반을 둔 어차피 회사하고 예. 공급 회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계속 오르면서 같이 이렇게 등달아 오르는데 일단은 뭐 목표 주가 7,000원 잡고 있고요. 7,000원 충분히 오르지 않나 하시는데 그만큼 좀 테마성,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기여보다는 관련 업종에 대한 테마성으로 올라간 종목들은 항상 원래 전에 올라갔던 종목의 목표가를 잡고 들어가셔야지 부품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접근했다가는 엄청나게 길게 돌아가야 될, 긴 호흡으로 돌아가야 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테마를 꼼꼼히 보고 들어가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GSE 목표가 7,0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8강의 마지막 라운드 4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4라운드 대결 보겠습니다. 일단 삼형 SNC 이 종목 오늘장 대단합니다. 배터리팩 모듈 관련해서 국제과제 선정됐다라는 소식에 상한가 도달해서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수혜 복구와 관련돼서 코리아 SE도 상당히 요즘 들어 부각되는 종목입니다. 삼형 SNC 대 코리아 SE 뜨거운 두 종목 간의 승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어떤 네. 종목이 나올까요? 저는 삼성의 씨는 오늘 상한가 치는 거 보고 놀랬지만 네. 일단 코리아 SE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요즘에 계속 거론되었던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꾸준히 봤기 때문에 일단 코리아 SE로 코리아 SE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도 참 고르기가 애매했는데요. 네. 둘 다 상한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는 삼형 SNC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종목 다 오늘장 정말 뭐
굉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한가 종목이거든요. 자, 두 분의 의견이 일단 엇갈렸습니다.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죠. 일단은 그 최인호 전문가님 선택의 이유 어떻게 되세요? 일단 이 회사는 이제 토목 회사예요. 원래 토막하고 뭐 그 내진 같은 걸 설계하는 건데 원래 교량 캡을 만드는 이 회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이번에 폭우 지진 뭐 폭우부터 시작해서 그런 재해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이 좀 있어서 이 회사가 조금씩 일단은 가벼워요. 라이트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기간에 거의 3배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그런 올라갔나 모멘텀이 올랐는데 싶기도 하고. 또 이번에 또 뉴스가 하나 또 왔더라고요. 또 GP클럽 또 피인수로 해서 이제 리튬 산업을 또 이렇게 2차 산업에 예. 리튬 전문 기업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라는 그래요? 또 그런 이슈와 공시와 여러 가지 이 뉴스 플로우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주가에 좀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나로 좀 네. 봐지고요. 일단은 차트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 코리아 SA가 조금 좋아요. 그러니까 예. 꾸준히 이렇게 계속 이슈로. 근데 이 삼성 SNC 같은 경우에는 뭐 국채까지 배터리 팩 안에 모듈 센서를 만드는가 봐요. 원래 네. 뭐 열이라든지 이런 감안한 센서를 만드는데 그 센서가 이제 2차 전지 안에도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오늘 상한가 치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차트적인 분이 봤을 때 이 회사에 어찌 보면 꾸준한 관심도와 아니면 어떤 일시적인 뉴스와 플로어에서 올라왔냐에 좀 내가 그 중점을 보고 들어가는 종목이라고 저는 네. 봐지고요. 네. 그 두 개를 봤을 때는 오히려 코리아 SE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계속 아까 말씀드린 뭐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교량 케이블 이런 거는 계속 많이 쓰고 하고 또 새로 다리 공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보수 공사 그렇죠. 많기 때문에 우리 자체 회사는 그거로 수익을 내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또 전문 기업으로 2차 전지를 또 처음 해봤는데 간다고 하니까 또 그에 대한 또 사업의 확장성으로 또 봐줘야 예. 되겠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업 확장성으로 한번 한 표 던지겠습니다. 예. 네. 김명우 전문가님께서는 삼양 SNC 골라주셨는데 좀 불안한 종목 아닌가요? 둘 다 뭐. 둘 다 너무 네. 되죠. 네, 지금 둘 다 사실 재료로 본다면 코리아 SE가 네. 더 부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골라주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코리아 SE는 지금 여기 주가에 확실히 네. 이번에 흰남노에 대한 그런 관련주로 지금 많이 네, 묶여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멘텀과 그리고 플러스 이 리튬 사업에 진출한다. GP클럽에 피인수되면서 GP클럽 자체가 지금 유니콘 기업이거든요. 네.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큰 기업인데 이 코리아 SE를 인수를 해서 리튬 전문 기업으로 탈바꿈 시킨다라는 그런 재료 자체가 너무 강해요.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네요.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쪽이고 그리고 리튬 사업에 또 껴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뭐 LX나 아니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쪽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시가총액이 워낙 낮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가치가 아직 기대감에 비해서 부각을 받지 않았다. 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시장에서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상을 갈 수 있는 거고 뭐 삼영 E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시가총액이 작아요. 400억 정도 떼고 굉장히 작네요. 네, 맞습니다. 코리아 SE나 900억, 800억에서 900억 정도 하는데 지금 이런 종목들을 보실 때는 이러한 모멘텀을 판단할 때는 삼영 ENC는 결국에는 지금 국제과제에 선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정부와 함께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하지 않나. 그러니까 코리아 SE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밸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가 단기간에 몇 배가 올라왔어요, 지금. 네,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재료가 워낙 셉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인수까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흰남노에 대한 모멘텀이 빠지더라도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택해 주셨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이런 종목들은 정말 잘 사실 판단을 해야 되는 정말 거는 조심히 가야죠. 네,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두 종목 다 일단 고르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이제 고르지만 조금 제 기준에서는 어렵다. 네. 어렵다. 예. 좀 포트를 집어넣기가 네. 어려운 종목들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리아 SE 대 삼영 SNC 두 종목 모두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하는 폭발력 있는 종목이거든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 와, 이렇게 압도적입니까? 삼영 SNC 91% 같고요. 코리아 SE 9%. 너무 많이 올랐나 봅니다. 네. 자, 삼영 SNC가 가볍게 승리를 체크하면서 바로 4강으로 진출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영 SNC 지금 너무 놀랐네요. 저도 네. 놀랐어요. 네, 이렇게 지금 압도적일까요? 아무래도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이쪽으로 향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러면 코리아 SE 관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을까요? 네, 코리아 SE 같은 경우는 지금 7거래째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너무 올라서 지금 선택을 안 받은 것 근데 같아요.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면 이 거래량이 근데 뭐
우리가 말하는 큰 형님들이 들어온 걸로 빨리 빠지지는 않을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두 종목을 가라면 저는 이게 이쪽을 오히려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일단은 목표가는 7,000원. 7,000원 오늘 지금 딱 5,990원이에요. 6,000원인데 7,000원 정도는 충분히 왜냐하면 거래량이 또 있고 안에 있는 또 물량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또 포텐이 한번 터질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튼 추세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 종목 그렇게 크게 없잖아요. 시장에서 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없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테마적이고 어찌 보면 뉴스플로우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아무튼 대응은 각별하게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태풍이 이제 곧 오는데 네. 지금 들어가기엔 좀 너무 늦은 건 아닌가요? 태풍이 끝나고 나면 그 복구는 누가 할 겁니까? 손은 누가 키울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계속 데는, 나르죠. 요즘은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게 폴더폴이 나오더라도 나올 때 기대감보다는 판매하고 난 뒤에 이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난 뒤에 또 세계적 반응이라든지 출고량까지 계산해서 해외에서 네. 또 이렇게 수출할 그런 게 때문에 네. 요즘은 옛날처럼 뭐 미리 선점이라는 분위기는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코리아에스의 7,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의 1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4강의 1라운드 보겠습니다. 뭐 긴 설명이 필요가 없죠.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부품과 완성차의 대결, 현대차와 화신의 대결입니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김명우 전문가님, 네. 마치 엄마와 아들 같은 그런 대결인데 네.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게 메리트 있을까요? 저는 엄마를 고를게요. 현대차.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김영우 전문가께서 선택해 주셨고요. 최인호 전문가께서도 마찬가지십니까? 네, 현대차죠. 역시 네. 망설임 없이 현대차로 가셨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님, 네. 뭐 자동차 부품이 강하긴 하지만 역시 근본은 자동차다 이겁니까? 맞죠. 완성차. 네, 결국에는 뭐 투자를 함에 있어서 화신이 더 탄력성은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시가총액도 더 현대차에 비해서는 작기 가볍죠,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가볍다고 말씀드리긴 좀 화신도 굉장히 그렇죠, 맞아요. 묵직한 맞아요, 종목이라서 맞아요. 근데 현대차에 비해서는 이제 엄마가 아들 들듯이 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 결국에는 현대차가 듬직한 어머니. 네, 그렇죠. 듬직하게 성장을 해줘야 네. 화신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지금 이제 시작일 수 있겠구나. 이 감축 법안에 대한 악재를 다시 한번 기회로 돌리고 나서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로봇 쪽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로봇 쪽의 산업을 보면은 이 전문가들이 현대차가 지금 로봇 산업에서 1등을 달리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그만큼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해서 그거를 키워 나가는 데 있어서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는 나중에 로봇 쪽으로도 주가를 또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최인호 전문가께서 어떤 이유로 선택해 주셨는지도 들어볼게요. 자, 전 세계의 자동차 대수를 판매하는 회사 예. 중에서 랭킹을 잡으면 3위입니다. 3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그렇죠. 거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싼 뭐 이렇게 자동차도 있겠지, 몇십억짜리도 있겠지만 일반 가정에서 일반 사람이 대중화된 차량을 이렇게 대형, 소형, 중형을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그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준다는 그거는 이 브랜드 네임밸류로서 상당히 높다고 저는 봐요. 네. 기술은 어차피 전 세계 비슷비슷해요. 별 차이 안 납니다. 자동차는 어차피 밟으면 가는 거, 일단 밟으면 서는 거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시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 자율주행 시대도 돌아오고 하니까 어찌 보면 그는 좀 뭐 이렇게 테크놀리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그렇게 크게는 많이는 안 봐요. 옛날에는 이제 밟지 않아도 가는 시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차는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일단 경제 어떤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상당히 저는 현대차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반토막이라도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게 네. 이 관련된 업종이 너무 많아요. 네. 뭐 유해인부터 시작해서 그 그래요, 말씀 맞습니다. 로봇부터 시작해서 워낙 많고 진짜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제2, 제3의 또 어쩌면 또 모멘텀이 만들어지긴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현대차는 무조건 한 표를 줘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강력한 무기들이 많습니다. 현대차를 두 분 다 골라주셨고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입니다. 역시 현대차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군요. 72% 가볍게 승리를 거두고서 결승전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신 같은 경우에는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는 게 네, 좋을까요? 화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차예요. 사실 네. 이렇게 아이오닉스 5, GV6부터 해서 GV60부터 시작해요. 이런 부분 차세대 전기차 부분을 이제 EGMP라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보면 이게 확장성, 그러니까 화신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 셰시 회사가 있는 확장성에 대한 부분에 좀 무게감이 있고요. 목표가는 12,500원을 일단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신 12,5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4강의 2라운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4강의 2라운드 대결 보겠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눈에 띄는 종목들이죠.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LX 인터내셔널이고요.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삼형 SNC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맞붙여 보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선택해야 할까요?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에요. 네. 차트 보니까 아찔하네요. 네. 저는 LX 인터내셔널 고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우 전문가는 LX 인터내셔널 골라주셨고요.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그냥 펀더멘탈로 봐야죠. 일단 네. 사이즈 보고 다음에 LX LS 인터내셔널이 한 표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분 의견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LX 인터내셔널로 두 분 다 가주셨습니다. 네. 일단 김영우 전문가님, 삼형 SNC는 너무 부담스럽죠 지금. 네, 너무 작고. 네, 종목이 너무 작고 지금 들어온 물량이 지금 어떻게 물량이 지금 선정이 되고 있는지, 이게 물량이 어떻게 비중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재료를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다, 계속해서 끌어올린다 하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이 차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래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예.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자체는 어떻게 본다면 기술력은 충분히 있어요. 네. 이 반도체 공정에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스마트 홈 가전제품에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센서 시장에서 부각이 받을수록 이 삼형 SNC는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데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지금 네. 시장에는. 그래서 LX 인터내셔널 차라리 이렇게 주가가 조정이 올 때 한번 노려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그래서 리튬 사업에 대한 그런 캐파가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LX 네. 인터내셔널을 차라리 조정이 올 때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께서도 네. LX 인터내셔널 가주셨는데 역시 이 종목 굉장히 좋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대로네요, 선택이.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종목은 조정 없어요. 그냥 쭉 갈 겁니다. 그냥 계속. 그 정도의 예. 확신. 지금 일단 컨센서스 나온 거 보면 다들 6만 원 정도 한데 계속 수정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실제 펀더멘탈 보면 2분기만 하더라도 전년 2분기만 해도 9배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매출을 네. 봤을 때. 그다음에 특히 무용탄부터 시작해갖고 그때 한참 인도네시아 이제 팜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무역 상사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돈이 될 만하고 필요한 거는 다 싸그리 그냥 통관부터 시작해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알파 플러스까지 같이 이 회사가 올해 성장을 크게 도왔어요. 예. 근데 이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거는 게 뭐냐면 네. 다른 조그만 소무역의 상사들이 거점을 못 잡았어요. 네. 근데 LS 인터내셔널하고 GS 글로벌만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계속 올해까지는 계속 수익선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올해까지는 이 종목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계속 그냥 우리 지금 달러 올라가듯이 네. 예. 1,400이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라가기 똑같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상대로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X 인터내셔널 두 분의 선택을 모두 받았거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받았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역시 LX 인터내셔널이 그러네요. 가볍게 승리를 챙겨갑니다. LX 인터내셔널 결국 만장일치로 결승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떨어진 삼형 SNC 관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삼형 NC는 이제 1,200원까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결국에 앞으로 여기 지금 물량을 들고 있는 이 주체가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손절가 좀 짧게 타이트하게 잡고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삼형 SNC 1,2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시면서 손절가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대망의 결승전만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인주는 과연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바로 대망의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 묵직한 이름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최근 기세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종합 상사죠. LX 인터내셔널의 대결입니다. 두 종목 가운데 승자 지금부터 가려보도록 하죠. 네, 최인호 전문가님, 현대차는 미인주 한번 했으니까 양보를 해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차트 보고를 하면 예. 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살려면 현대차 좋은 건 알겠지만 네. 그렇죠. 펀더멘탈이나 재무제표 그다음에 시장의 방향성 올해 지금 러시아 그만 말씀드린 러시아 네. 전쟁 계속 끌고 가고 싶어 하면 네. 일단은 원자재 수급에 관련돼 있는 종합 상사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다가 네. 2차 전지 니켈 같은 수급적인 광산도 일단은 투자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관련 기업으로서는 다 아주 좋은 기업이고 네. 전쟁 끝날 때까지는 이 기업은 그냥 계속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포토에 꼭 하나 예. 들어가야 될 것은 종합 무역 물류 상사는 예. 꼭 하나 포토에 가져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LX 인터내셔널 꼽아 주셨고요.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는 현대차. 현대차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결승 와서 의견이 좀 엇갈리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님, 현대차가 LX 인터내셔널보다 조금 더 나은 이유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그냥 이름이 더 설명하나요? 네. 네, 현대차는 이 전기차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완성체 몇 안 되는 글로벌 완성체 그렇죠. 업체 중 하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LX 인터내셔널의 그냥 리스크를 꼽아보자면 네. 이 리튬 가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환율에 대한 그런 고점 피크 아웃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물론 네. 최인호 전문가의 저는 1,40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은 했지만 동의는 못 하시고요? 아닙니다. 저도 같이 얘기를 네. 했기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기 네네네네. 때문에 지금 환율은 거의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가버렸다. 너무 매일 고점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수록 이 달러에 대한 강세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아무래도 이 상사 업체들, 그런 무역 업체들은 그나마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현대차를 이기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현대차는 지금 거의 모든 악재들을 이겨내고 이 전기차 시장에 점령만이 남았다. 그래서 네. 내년에 하반기에 제가 자동차 업종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내년에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업종이 저는 현대차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께서 LX 인터내셔널 올해 일단 쭉 끌고 가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년까지 김영호 전문가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현대차와 LX 인터내셔널 의견이 엇갈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역시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오늘장의 미인주가 가려지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의 선택 어떻게 나왔을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떨까요? 승부가 상당히 박빙이었는데 네. 역시 현대가 제대로 이런 것을 하는군요. 그러네요. 55%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가져가면서 현대차가 LX 인터내셔널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은세커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미인주는 현대차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신고가 쓰면서 아주 기록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 LX 인터내셔널을 누르고 바로 현대차가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좀 알아봐야 할 텐데요. LX 인터내셔널 관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일단은 견고한 실적. 일단은 하반기까지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예. 예,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살아있네. 차트가 살아있어요. 예, 아주 좋은 종목이고. 목표가는 원래 최종 목표가는 2차 목표가 6만 원까지 잡고 있는데요. 근데 네. 일단 1차 목표가는 일단 49,000원을 보시면서 시장은 계속 이런 종목에 집중을 할 수 없다.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면 네. 어찌 보면 관심이 일로 간다는 것을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 1차적으로는 49,000원, 2차적으로는 6만 원으로 잡아주셨네요. 그럼 오늘의 미인주주 현대차 관해서는 김영우 전문가님. 네, 저도 1차 목표가 일단 23만 원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매크로 환경 자체가 시간이 조금은 걸릴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소비 침체에 대한 부분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최종 목표가는 충분히 전고점 29만 원 들고 3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현대차 긍정적인 전망 주시면서 정고점 뚫고 30만 원까지도 갈 것이라는 전망 주시면서 목표가는 23만 원으로 집어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은 이렇게 현대차가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님 오늘 네. 공개 방송 있으시죠? 예, 오늘 공개 방송 있습니다. 오늘 이게 요즘 악장이죠. 예, 지금 어려워요. 대형 종목들 쭉 빠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주식 안 할 수도 없고 휴게소가 필요합니다. 휴게소. 아, 뭐 이거 오늘 제일 궁금하네요. 예, 저희 휴게소가 쉬어가는 비가 올 때 좀 네네. 약간 비를 조금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걸 이용하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입니다. 최인호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휴게소가 어디일까 그 궁금증을 함께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